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단원이죠.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지막 단원인 지적측량을 봅니다. 자, 올해 이제 그 지적측량에서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하고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측량에 대해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됐었는데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지적측량. 자,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부터 한번 보면은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등록하려면 우리가 측량을 해야만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지상에다가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지적 측량의 정의를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라고 정의에 이제 원래도 기존에도 지적 측량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정의에 명확하게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라고 이제 정의에 좀 더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적 제조사 측량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항상 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지적 제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지적 제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느냐?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소관청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 소관청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의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항상 제가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럼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이 지적 측량을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적 측량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기초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슨 측량으로 나눠져요?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기초 측량이 무엇이고 세부 측량이 무엇인지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죠? 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은 300km다. 300km 400km다. 어떤 사람은 450km다. 어떤 사람은 500km다. 다 달라요. 왜? 어디가 기준이 어딘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등산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는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산을 가게 되면 이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대부분 그래도 알고 등산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알아야만 그게 등산의 기본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우리 관악산을 간다. 관악산은 해발 몇 메타인지는 알고 등산하는 게 그래도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악산의 높이가 몇 메다냐 그러면 또 역시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높이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식이긴 한데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은요. 인천의 그 바다의 해수면의 평균 해수면을 높이의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관악산의 높이가 300m다, 600m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연직거리, 높이가, 수직거리가 600m라는 소리예요. 설악산의 높이가 뭐 1875m다. 인천 앞바다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높이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된 높이 값이에요.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것을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다 이겁니다. 3개.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 도근 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이 뒤에다가 측량. 여기 뒤에다가 측량자만 붙이면 이 3개를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기초 측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적 삼각, 삼각 보조, 도근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럼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세부 측량이다 이겁니다. 세부 측량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요. 이 세부 측량의 대표적인 것들, 세부 측량은 요거죠.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얘를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세부 측량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의 이동과 관련된 거. 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한다 그랬어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부 측량이에요. 토지 이동과 관련된 측량은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5페이지로 오시면 세부 측량에 대한 내용들이 쭉 써져 박스로 해가지고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세부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기 위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 더 중요한 거 바다로 된 토지.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이 안 되니까 말소를 해야 돼요. 이 뒤에 꼬리에다 전부 다 뭐만 붙여요. 꼬리에다가 전부 다 측량자를 붙이면 다 세부 측량이 된다.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그때 복구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복구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 이것도 무엇이다? 지적 측량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기초 측량을 하거나 이렇게 기초 측량을 하거나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잘 측량을 잘했는지 잘못 측정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소관청이 이거 판단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것들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이 바로 뭐냐면 검사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 측량은 누가 실시하는 거냐면
지적 소관청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실시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사 측량도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검사 측량도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무엇할 수 없다? 의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토지 소유자가 다음 중 지적 측량 중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건 뭐냐라고 시험에 나왔죠. 정답은 뭐다? 지적, 제조사, 측량이 정답이었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다 모두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에요. 그럼 이게 지적 측량 대상이거든요. 그럼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뭘까요? 합병. 합병은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 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쳐지면 얘는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측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러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은 이렇게 기초와 세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기초 측량을 할 때는요. 기초 측량의 순서, 기초 측량의 순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남이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이섬. 가을에 가면 봄에 가도 좋고 뭐 가을에 가도 상당히 남이섬이 좋다고 하죠. 저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MT 갈 때 남이섬에 가가지고 뭐 1박 2일로 저는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술만 먹고 왔던 그런 시절에 남이섬 MT를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MT를 갈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하고 우리 MT를 갑니다. 옛날에는 MT를 갈 때 어디를 갈까라고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죠.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남이섬으로 가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대표가 어떻게 돼요? 과대표가 남이섬에 한번 답사를 해야죠. 왜? 가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MT를 할 거면 숙소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답사를 해가지고 선점을 합니다. 우리 이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자면 되겠다. 선점을 하고 가죠. 이제 다음 날에 우리가 이제 MT를 가서 놀죠. 관측을 한다라는 거죠. 놀고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마지막에 집에 올 때 정리하는 즉 계획 가자 MT 가자 계획을 수립을 해. 그러면 답사를 해요. 누가 과대표가 답사를 해. 그래서 민박집을 선점을 합니다. 답사 선점을 해요. 답사 및 선점이라고 답사 선점 그 다음에 표시를 합니다. 조표를 해요. MT 가면 밤에 꼭 남학생들이 하는 게 있죠. 관측을 해야죠. 한 번 끝날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야만 또 다음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획, 준비, 답사, 준비가 하나 더 빠졌네요. 계획, 준비를 해서 답사를 해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하는데 이렇게 기초와 세부 측량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측량할 것이냐. 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근데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자라는 정도만. 그래서 맨 위에 위성부터 내려옵니다. 위성 측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GPS죠. GPS. 지금은 이제 GPS가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GNSS에 의한 측량에 GNSS라고 하는 것은 위성을 이용한 위치 결정 시스템을 GNSS라고 하는데 이 안에 GPS도 있고요. GPS가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측량 방식이거든요. 위성을 미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위성을 띄워 올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글로나스라고 하는 위성을 띄워서 그것으로부터 전파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또 유럽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EU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또 갈릴레오라고 하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결정을 하는. 그래서 통합해서 이걸 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GNSS에 의한 뭐 측량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GPS예요. 그래서 위성 측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위성 측량은 GPS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글로나스로도 가능하고요. 갈릴레오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위성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 위성 측량,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에 가면은요. 그 현장 주변 사진이 찍혀 있죠. 전부 다 사진 측량. 비행기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사진 측량. 그 다음에 거리를 재는 거. 거리를 재는 것이 전파, 광파, 거리 측량. 그 다음에 각을 측정하는 거. 경위 측량. 경위의 측량. 그 다음에 평판 측량. 평판이라고 하는 측량 방식이 있어요. 평판 측량. 그 다음에 전자 평판 측량. 이렇게 6가지 측량 방법만을 가지고 지적 측량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측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근데 지적은 주로 이제 X와 Y를 다루는 2차원의 개념이거든요. 그 3차원의 위치를 결정하려면 H라는 것을, 높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높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3차원의 위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이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이것을 수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 방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험에 나오면 이거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냥 지적 측량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의뢰. 지적 측량 의뢰. 지적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이 필요하게 되면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자 이겁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근데 의뢰할 수 없는 거 2개 있다 그랬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검사 측량 의뢰 안 되고요.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고,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의뢰할 수 없다? 소관청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저러한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존에는 대한지적공사였죠. 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지적측량업자, 공사와 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X.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요, 수행자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진단 수행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맨 밑에 나와 있죠. 3번에 지적진단 수행계획서 제출해가지고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기재. 그 세부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의뢰를 받았으면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이게 중요하겠죠.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하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행자는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수행자는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를 결정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측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이제 정해져요.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로 합니다. 그 수행자가 성과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소관청에게 딱 제출합니다. 제가 측량을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소관청에서 검사를 해서 답을 주세요라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걸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소관청이 검사를 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소관청도 물론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소관청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는 거냐면 4일로 한다 이겁니다.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요. 이에 대한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측량 기간 검사가 정해져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이 둘이 수행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얼마? 4분의 3을 무엇으로 본다?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을 무엇으로 본다?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한번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체 며칠을 주겠다? 40일을 준다. 전체 기간이. 전체 40일을 주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를 했다. 그럼 이 중에서 4분의 3이 무슨 기간이 되는 거야?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 되고 4분의 1이 무엇이 된다? 검사 기간이 돼요. 그 4분의 3이니까 30일이 측량 기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 11이 무엇이 된다? 검사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죠. 1번 문제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 시험의 기존에 기출이 됐으니까.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문항이 나왔는데요. 12문항 중에 제조사와 관련된 건 빼고 100% 전부 다 기출문제랑 똑같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보시면 지적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다가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물론 우리가 만점을 못 맞더라도 10개, 11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봐요. 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수행자가 가서 이제 측량을 해야죠. 그 측량을 할 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좀 분할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분할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았으면 가서 이제 측량을 통해서 저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딱 해줍니다. 그럼 기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기계 이렇게 그립니다. 왜 기계를 이렇게 그리냐면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 우리 카메라 삼각다리 있죠. 삼각다리 위에다가 기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측량기계의 대부분은 삼각다리 위에다가 기계를 세워가지고 우리 카메라는 대충 그냥 찍지만 이 기계는 수평이 딱 맞아야 돼요.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에는 기포관이라고 하는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기포가 있어요. 기포로 정확히 맞춘 다음에 측량을 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측량 기계 세웁니다. 그럼 기계를 세우는데 아무 데다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세울 때는 어디에다 세우는 거냐면은 기준점에다가 기계를 세웁니다. 측량 기준, 지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계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지적 도근점이에요. 널려 있습니다. 땅에. 왜? 지적 도근점은 법상으로 50m에서 300m 사이에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게. 그 기준점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기준점이 멀리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기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X, Y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이 너무 멀리 여기다 기계를 세워가지고 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장애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장애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의뢰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기준점이 있으면 이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되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기준점을 끌어오는 겁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러한 점들이 새롭게 설치되는 기준점들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기준점을 설치하는 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측량을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측량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검사도 해야 된다 이거죠. 검사.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 기간도 소요가 되고 또한 검사 기간도 소요되는데 기준점에 대한 설치할 때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은 똑같은 날짜를 줍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1호 4하나 이렇게 표현. 1호 4하나. 즉 15점 이하는 즉 한 점을 설치를 하던 15점을 설치를 하던 4일을 줍니다. 그런데 15점을 무엇할 수 있어요? 초과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시마다 4점 초과시마다 며칠을 1일씩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4하나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시마다 1일씩을 측량 기간에도 검사 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한 점을 설치를 하던 15점을 설치를 하던 측량 기간은 4일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소관청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 기간도 며칠이다? 4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16점, 16, 17, 18, 19까지는 1일씩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일씩을 더하는 거니까 5일이 되고 5일이 된다 이겁니다. 20점, 21, 22, 23까지는 또 여기다 1일을 더하는 거니까 6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날짜가 줄었어. 26점이라고 줄었어. 26점이다. 이때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26점을 설치하는데 그럼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은 며칠이냐? 무조건 나누기 4를 하세요. 4, 6이 얼마? 24죠? 그죠?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조건 1을 더합니다. 무조건 1. 그럼 26점이라면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도 7일을 준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21 볼까? 21 나누기 얼마? 21점이면 4. 4, 5 얼마? 20. 여기다 플러스 얼마? 1. 그래서 6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측량기간은 5일이고요. 검사기간은 며칠이다? 4분의 1인데 기준점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측량기간도 소요되고 검사기간도 소요되는데
이때는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같게 줍니다. 1호 4하나, 1호 4하나. 15점 이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각각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는데 무조건 얼마로 나눈다? 4로 나눈 다음에 값이 나오면 거기다 무조건 1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별도로 계약을 했어. 협의를 하게 되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검사는 누가 하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측량 검사는 소관청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때 소관청이 검사라는데 지적측량을 했다고 해서 다 검사라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진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경계보건측량, 경계보건측량하고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측량을 하지만 별도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아요. 검사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검사받지 않는다. 다음 중 지적측량 시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계보건측량하고 지적현황측량이다 이겁니다. 그 왜 경계보건하고 현황은 검사를 받지 않냐면 이미 등록된 상태예요. 소관청이 다 검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됐는데 경계가 궁금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복원해달라고 의뢰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행자가 이제 의뢰를 받으면은 와서 경계를 찾아가지고요. 거기다 말뚝만 딱 봐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면적을 측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측량을 하지만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측량인데 하나 이제 잠깐 이제 개념만 설명해 드리면은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하면 성과가 나오죠.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가려주는 역할, 이게 바로 지적측량 적부심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측량 적부심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이 부분 빼놨는데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인데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기본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지적측량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측량 의뢰와 관련된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적측량이란 무엇이냐 이거지. 지적측량이란 뭐냐. 그리고 지적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기초와 세부로 나눠지는데 기초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으로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고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또한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지적 측량 방법은 위성, 사진, 전파 강파, 경위, 평판, 전자평판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수륜 측량이라는 것은 높이를 재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지적 기초 측량을 할 때 순서로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토지 소유자는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자. 근데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더라. 왜 의뢰할 수 없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으면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자. 수행자라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자를 말하고 측량기간 5일이고 검사기간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갖게 주는데 15점 이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와 수행자가 협의를 했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기간에서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본다. 40점을 설치라는 전체 40일이 걸리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40일 중에 4분의 3이 30일이니까 30일을 측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하니까 40일에 4분의 1은 10일이 되는 거죠. 10일이 바로 무엇이다? 검사기간이다 이겁니다.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인데 거의 한 80%는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지적측량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6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어떤 기본 틀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기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 더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이 지적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